제가 이 녹화 시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앞에 5부는 오전에 했습니다. 손님이 좀 와서 이 녹화를 6부를 하는데 5부에 한 내용이 6부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제가 5부에서 윤석열 총장 곧 입장 밝히나 검찰이 가진 폭탄 언제 터지나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총장이 내년 신년사를 미리 밝히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울산 선거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을 죽이려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국민만 보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검찰의 책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소신을 지켜가겠다는 것과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지금 검찰 개혁 어떤 명분하에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지만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생방송 때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어제 이광재, 광노현, 환상균 등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재는 홍석현의 여시제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 홍석현 등을 앞세워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갖다가 도모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광재는 지금 안희정계라서 좀 색깔이 달랐습니다만 권력 기반이 약해지는 국면에서 중도로 이렇게 위장해 있는 개헌 세력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정치권 통폐합을 하려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려고 이광재를 지금 석방했다 이렇게 보고요. 광노현은 정교조의 상징이기 때문에 풀어주었습니다. 한상규는 민노총의 상징이기 때문에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 자신의 지지 기반을 통해 한 35%쯤은 철저하게 다지고 그러니까 호남 총리의 호남 선대위원장 이런 부분으로 호남표를 다지고 거기에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정교조 민노총 그리고 또 총선 이후를 겨냥한 개헌 이런 용도로 지금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봐주려면 그냥 후보 매수 선거 사범이든 또 상습 폭력 시위자든 상습 뇌물 수수자든 다 봐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김명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제1노조가 되었으니까 이제 정부의 단체 교섭을 1대1로 하자. 이제 노조 그러니까 한국노총, 민노총과 정권 이런 식으로 교섭은 하지 않고 민노총만 정부하고 1대1로 교섭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온갖 정부위원회에 민노총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원회에 민노총 지분을 늘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민노총이 참가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 70군데가 되고요. 심지어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민노총이 몇 군데를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조 대표로서 민노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더 늘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당 창당 계획을 갖다가 밝혔는데 매년 총선을 겨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때는 민노총과 그 반개 조직만 동원하더라도 실제 창당 시에 원내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민노총이 창당을 선언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꼭 민주당이 많이 얻을 필요가 있냐? 우리는 비례대표 정당을 통해 가지고 비례대표는 우리가 좀 갖고 가겠다. 이런 뉘앙스를 민노총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민노총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이 좌파 정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정의당 등 진보 정당과 민노총이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답변지 첫 번째는 이런 시일 내에 민노총 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단지 정부에다가 더 많은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협박용으로 정당을 창당하겠다 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되지만은 실제로 민노총이 정당을 만들었을 때 일정한 몇 석의 의회 지분이 국회 지분이 돌아가는 것이 확실한 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문 정권과의 일종의 연정을 하는 형태의 정치 조직 결성에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식의 노동당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지지층을 분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거고, 자,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민노총에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노총이 지금 정치 조직화되든 아니면 4년 뒤에 조직화되든 간에 민노총의 정치 조직화도 시간 문제다. 곧 정당화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약할 때는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고 도와주고 새가 강해지면 직접 정치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민노총의 입장은 문 정권 남은 임기까지 한 150만, 200만 조합원을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자기 조합원 숫자가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당 조직화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작년 말로 97만 명인데 여기에 법의 노조가 된 정교조까지 합치면 실제로 100만 명이 훌쩍 넘고는 110만 명 정도 가게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민노총은 자기 조직의 3분의 2인 86.8% 조합원이 초기업 단위 산별 노조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교섭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가 경사노위,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노사교섭을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각 산별노조별로, 즉 금속노조 무슨 이런 산별노조별로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형태를 이렇게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에서 핵심적인 조직인 금속노조만 하더라도 이 산업별 정책에 대해서 교섭을 못하게 되어 있어 제대로 그들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등 경영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 회사 측을 빼고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즉 고용주 측, 노동자 측, 정부 측, 공공위원회 측 이렇게 4파트가 있어가지고 4파트에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정부와 직접 마주 앉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노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는 전적으로 문 정권이 민노총 국가, 노조 국가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이 정권에다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정당을 만들겠다고 귀찮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국에 이 100만 명쯤 되면서 그 조직원이 동원력도 있고 그 다음에 충성도도 높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들이 다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정권을 막아주고 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어떤 보수 정권의 실책이 발생하면 촛불이라고 해서 바람잡이들이 바람을 잡아주면 이들이 국민인 양 전국적으로 버스로 동원되어서 이 집회에 수십만을 제공함으로써 그냥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촛불이 보면 평일날은 하지 않고 전부 주말에 촛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촛불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 민노총의 힘이다라는 부분을 사실상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민노총에 대해서 빚을 지고 이 정권이 탄생해서는 민노총을 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주대낮에 폭행을 하고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기자를 패고 이런 일을 해도 민노총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난동을 부려도 경찰조차도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가끔씩 트러블이 있어도 너무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지만 결국 민노총 쪽으로 수렴되어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조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대거 사면한 불법 행위자 등을 보면 올해 3.1절에 불법 시위자를 대거 사면해 줬는데 3.1절 이후에 형이 확정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한 사람, 또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한 사람, 사드 배치 반대한 사람, 세월호 집회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노총은 아무리 본연의 이 자신들의 어떤 고유 영역을 벗어난 정치 시위를 해도 그러다가 체포돼도 나중에 다 풀어주더라. 자, 광노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박명기 후보라는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에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돈 2억을 보전조로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러나고 뒤에 돈을 주는 사후 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교육자가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더러운 죄질을 저질렀는데도 정교조를 배려해서 결국 광노현을 풀어줬습니다. 특이하게 이광재를 풀어줬는데 9만 5천 달러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또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해서 2011년과 2015년에 각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 등이 미개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광재, 반복해서 뇌물을 수수하는 이광재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광재를 풀어주는 대가로 이 보수 쪽의 신지호를 또 풀어주면서 사면해주면서 이렇게 이광재를 굳이 사면시켜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사면의 배경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총선을 앞두고 범 여건을 전부 하나씩 결집시키겠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이제 정권을 상대로 총선 때 우리가 필요하냐? 필요하면 give me the money. 우리하고 계산하자. 이렇게 지금 민노총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정권은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민노총에 기댈 것이고 민노총은 점점 더 이 나라의 통치의 한 축으로 떠오를 겁니다. 앞으로 아마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도 결국은 민노총 계열의 운동을 하던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노총이 거의 국가의 주요한 뼈가 된다. 그러면 민노총의 정책이 노동 정책이 되고 민노총의 정책이 기업 정책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 나라는 망해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포 15조의 민노총을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들의 개별 기업별로 노동자의 권익을 요구하는 행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완전히 차단해서 해체시켜야 된다. 상급노조들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한 개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민노총 국가로 몰고 가겠다라는 문 정권의 의도, 이거 다음 대선 전에 승부를 내야 되지, 방치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 나라는 절대 보수가 두 번 다시 집권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